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월 26일 시사정담 시작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민주당과 이재명 후보 측이 지지율 만회를 위해서 선거제도 개편 방안 등 정치개혁 방안을 제시하면서 국면전환을 꾀하고 있는데요. 어제 저녁에 열린 대선 후보 TV 토론에서도 이 문제가 쟁점으로 부각되었습니다. 임기 내내 탈원전 정책을 추진해온 문재인 대통령이 갑자기 태도를 바꿔서 향후 60년 동안 주력 전원으로 원전을 활용해야 한다고 방향을 급선회했습니다. 이진공 교수님과 여권의 태도 변화의 속셈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교수님, 지금 민주당과 이재명 후보 측이 연일 이 선거제도 개편 그리고 권력구조 개편 이른바 정치개혁 방안을 내놓고 일종의 선거 프로파간다를 하고 있는데요. 어제 TV 토론에서도 이제 정치 분야 토론이니까 여기안보도 있었습니다만은 이 문제가 아주 핫 이슈로 이렇게 등장을 했어요. 그래서 민주당은 지금 선거제도 개편을 하겠다. 특히 그동안 많은 비난을 들었던 유성정당 이 부분에 대해서는 법이라도 만들어서 금지를 하겠다. 그래서 제3의 선택이 가능하도록 이렇게 선거제도 개편을 하는데 그게 소선거구제인 현재의 제도를 중대선거구제로 바꾸겠다는 것인지는 명확치는 않습니다. 원래는 그 안을 내놨는데 당내에서 하도 뭐 반대론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은 지역구를 잃을 의원들이 있어서 그런지 이 말은 쏙 뺐는데 대신 이제 비례대표 제도를 강화한다든가 그래서 다당제 실현에 그런 토대를 마련하겠다. 또 대통령 4년 중임 개헌을 하도록 하고 만약에 필요하다면 여야 합의로 개헌이 이루어진다면 임기 1년 단축도 할 수 있다. 이렇게 하면서 이재명 후보 측은 정치 개혁을 통한 이른바 이 정치 교체 이 주장을 한 거거든요. 그 배경이 어디에 있을까요? 뭐 거기에 대해서는 어제 그 토론에서 윤석열 후보가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정권 교체 프레임을 전환하려는 그런 정치쇼 아니냐. 사실 그거죠. 왜냐하면 지금 와서 확실히 지금 아주 서로가 박빙의 그 경쟁을 벌이고 있는데 이때 내놓을 카드가 뭐냐. 맨날 썼던 카드거든. 정치개혁 카드. 이것도 이제 기업의 그 창고에서 또 꺼냈어요. 문제 탈탈 털고 또 내놓은 거죠. 이건 이제 요번에 이건 항상 일회용이야. 쓰고 나면 이제 또 창고에 넣어놨다가 다음에 또 갖고 나올 겁니다. 그런데 연동형 비례대표제 뭐 이걸 해가지고 그다음 이걸 가지고는 그러니까 정의당이라든지 뭐 국민의당이라든지 이런 소수 정당을 지지하는 그런 유권자들 이런 사람들을 에게 이제 말하자면 아부에 들어가는 거죠. 정치적으로. 그리고 이 국민의힘을 이제 몰아가는 건데 뭐냐면 윤 후보님은 어려우시겠죠. 이런 식으로 비아냥거리는 것도 아니고 말이야. 그런 식으로 하면서 이 연동형 비례대표 이건 윤 의원은 안 되겠죠. 국민의힘은 안 할 거죠. 이 말인데 이런 식으로 지금 이건 정치적인 사술이에요. 이렇게 해가지고 막판에 이 판세를 말이지 자기들이 뒤집거나 장악해 보겠다 이런 이제 시도를 하는데 정치개혁 말이 좋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나라를 만들겠다고 공약 대통령 취임식에까지 그 약속했던 문재인 정부가 지금 그런 말 할 수 있게 생겼습니까? 정치개혁을. 그러니까 윤석열 후보나 국민의힘 측에서는 지금 정권교체 여론이 워낙 높으니까 이 프레임을 정치교체라는 것으로 치환해서 선거 전략에 악용하려는 것 아니냐. 실질적으로 그런 정치개혁을 하려면은 지금 민주당이 180석이나 되니까 법으로도 얼마든지 할 수 있고 과거에 그런 날치기 처리 독선 독주를 해왔는데 그때는 가만히 있다가 이제 선거 10여일 남겨놓고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은 진정성이 없다 그런 얘기 아닙니까? 유성정당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더 민주당이 할 말이 없지 않습니까? 그거 패스트트랙 해가지고 비례
대표제 예. 이걸 지금 진짜 확대해서 소수 정당도 이 원내에 진출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해 주자는 게 연동 비례대표제 아닙니까? 그걸 가지고 심상정 정의당을 뒤통수를 쳐버린 거 아닙니까? 그런데 어제는 이재명이는 그거 이성정당 국민의힘이 만들었지 무슨 소리냐? 우리는 그거 국민의힘이 하니까 우리가 따라했을 뿐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적반하장이라고 그러는데 뭐냐면 이제 윤석열 후보가 연동형 비례대표제 이거 말이지. 이게 민주당에서 그 정의당 뒤통수 친 거 아니냐 이랬더니 이 이재명 후보 하는 말이요. 뭐냐면 제가 윤석열 후보님 보면 가끔 정말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모르고 그러시는 건지 알고도 일부러 그러시는 건지 모르겠는데 위성정당 문제는 국민의힘에서 해가지고 민주당이 어쩔 수 없이 따라갔다 이런데요. 이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끝까지 반대했던 게 미래통합당은 그때 지금의 그 국민의힘 아닙니까? 그렇게 하는데 자기들은 처음에는 1+4 뭐 이런 그러니까 군소 정당을 전부 살짝 꼬드겨 가지고 이거 당신들 이렇게 하면 그 득표율 정당 득표율에 따라서 그 의석이 정해지니까 당신들 큰 중형 그런 정당은 되는 거야. 이래 가지고 꼬였잖아요. 그러니까 이쪽에서는 공수처 그거 주는 걸 서로 받아했죠. 그래가지고 해가지고 기어이 몰아붙여놓고 나중에는 와서 지금 와서 국민의힘 핑계를 대거든요. 국민의힘이 이걸 왜 지금 와서 왜 지지해야 됩니까? 자기들이 억지로 해가지고 그렇게 제도를 만드는데 이제 지금 거기서 말씀처럼 이건 법으로 만들어가지고 위성정당 못하게 법으로 만들자. 웃기는 이야기 아닙니까? 애초에 국민의힘이 안 된다고 하지 말아야 한다는 그걸 가지고 오히려 기정사실화 하려고 그걸 법으로 기정사실화해요. 그러니까 이런 야비한 짓을 하면서 말을 해도 꼭 이렇게 못듣게 하는 거예요. 몰라서 그런지 뭐 정말로 모르는지 알고도 그러는지 이런 식으로 비아냥거려 가면서 그냥 이재명 후보 이게 뭐 화법 이게 말투 이게 갈수록 이렇게 좀 야비해져요. 이재명 후보는 또 국민 내각 통합 정부를 아주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선 이후에 정치적이나 어떤 가치, 정책이 같으면 얼마든지 다른 정당에 대해서도 유능한 인재들을 내각에 참여시켜가지고 통합정부, 국민내각을 구성할 수 있는 것 아니냐. 뭐 말로는 참 좋은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왜 이런 얘기를 지금 느닷없이 어떻게 보면 뜬금없이 들고 나온 거예요. 뭐 국민내각 통합정부 이 이야기는 과거 정권에서도 뭐 이 문재인 정권도 말할 것도 없고 늘 하던 소리 아닙니까? 그러나 그게 실천이 된 적이 한 번도 없지 않습니까? 이거는 이제 이를테면 중도 유권자들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이제 관심을 끌고 그다음 정치적인 소수 세력들 그 국민의힘에 반대하는 그런 소수 세력들 전부 끌어모으겠다 이런 인식인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통합 내각이든 무슨 국민 내각이든 그 개념이 뭐해요 사실 따지고 보면 그 무슨 개념이 있냐 그 국민 내각이라는 게 뭐냐 거기 뭐 야권 성향의 사람 하나 끼워 넣어가지고 장관 하나씩 해주면 그게 국민 내각이냐 아니면 무슨 국민 내각을 만들고 내각 전체로 국민 투표에 붙여 이 사람은 무슨 외교부 장관, 이 사람 국방부 장관 이런 식으로 전부 국민투표 붙여 만들 거냐. 그건 사실 개념이 뭐하잖아요. 이게 말하자면 입으로만 하는 립 서비스지 이게 어떻게 현실적으로 지금 와서 이렇게 공략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인지 또 하나는 역사적으로 그런 말 수없이 했는데 한 번이라도 뭐 지켜진 적 있습니까? 그런데 이재명 후보는 지난해 7월에 그 추경안이 잘 처리 안 되니까 과감하게 뭐 날치기를 하라겠던가 그렇죠. 뭐 그랬던 것 같아요. 또 그때 상임위원장들 다 모아놓고 간사들까지 방망이 들고 있는데 뭐 있느냐. 근데 쟁점 법안들이 이제 뭐 환경에도 있었고 여러 군데가 있는데 그거 빨리 쳐라. 치면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했던 사람이 지금은 이제 통합과 협치와 뭐 이런 주장을 지금 하고 있어요. 그때하고는 지금 180도 달라진 그런 상황 아닙니까? 왜냐하면 자기가 기존에 가졌던 그런 표정이라든지 그런 논리라든지 이런 것이 지금 와서는 정치개혁이라는 그 개념은 완전히 다른 것 아닙니까? 정반대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은 나중에 대통령이 되면 정말 무슨 짓을 어떻게 할지 모르겠다. 이게 국민적인 의구심이 있거든요. 저 사람 저런 식으로 하면 나중에 대통령 돼가지고는
안 그래도 지금 민주당 의석이 172석이에요. 그런데 거기도 여권 성향 전부 합하면 무소불위거든. 그래서 만약에 저런 사람이 대통령 되면 야 내가 시키는 이거는 무조건 방망이 쳐서 통과시켜.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권위적인 그런 권위주의적인 통치 방식으로 돌아갈 수 있다. 이게 국민적인 의구심을 가지는 게 지금 와서 완전히 이제 양의 얼굴을 하고 나선 거지. 나 이렇게 부드러운 사람이야. 양도구역인가요? 나 이렇게 민주적인 사람이 이렇게 하는데 이분은 너무나 이 변화가 이거지. 그게 카멜레온 이상으로 너무 변화가 빠르고 극적이어서 정말 보는 사람이 아슬아슬할 정도예요. 예. 좀 지난해 그 과감하게 날치겨라 이런 발언이 나오고 많은 사람들이 정말 깜짝 놀랐죠. 아, 이재명의 뭐 속성이랄까 멘탈리티 어느 정도 짐작은 했지만 저런 얘기를 어떻게 할 수가 있느냐. 더군다나 뭐 그 당시는 경기지사 시절 아닙니까? 네, 네.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그 때문에 어제 심상정 정의당 후보도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 상당히 뭐 날카로운 얘기들을 아주 뼈아픈 얘기들을 여러 개 했었죠. 양치기 소년 행태라느니 말 100번은 뭐냐 실천을 해야 한다. 그런 것을 스스로 보여달라. 또 사실 윤석열은 민주당이 키운 것 아니냐. 뭐 이렇게 메이드인 민주당이네. 예. 뭐 이재명 후보를 좀 몰아쳤습니다. 예. 뭐 지난 1차 TV 토론 때도 심상정 후보가 이재명 후보를 강하게 매섭게 질책을 하면서 이재명 후보나 민주당 측에서는 야 해도 너무한다. 우리 같은 편 아니냐 했는데 뭐 심상정 후보 입장에서는 또 다 계산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심 후보가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내가 이재명 후보나 뭐 민주당을 위해서 나온 것 아니잖냐. 예. 그리고 정의당이면 정의당은 진보, 자기들 말로는 정통 진보 아닙니까? 거기에서 정체성을 이제 분명히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유권자들한테 다가갈 때도 나는 이런 정체성을 가진 이런 정당의 후보다. 이걸 분명히 해가지고 그 지지 세력을 확보해가지고 그 표를 얻어야 되는 거니까 민주당하고 똑같으면 뭐 민주당 찍지 뭐하러 심상정 찍겠습니까? 그래서 심상정 후보는 이제 그런 입장에 있고 또 하나는 뭐 내가 거기 나가서 이재명 들러리 써줄 일이 있어? 그것도 있을 거예요. 자기 어제도 계속 강조를 하는데 20년 정치를 했다는 걸 계속 강조하잖아요. 그러니까 심상정 후보 입장에서 볼 때 이재명 당신 해봐야 시장하고 도지사 한 거 그 전부 아니야. 뭘 그걸 가지고 계속 그 정치 경력이 있는 것처럼 말이지. 윤 후보를 보고 정치 신인이라고 그러고 나서지만 당신도 그래. 사실은 정치로 말하자면 내가 아주 당신들보다 훨씬 경력이 많은 사람이야. 그렇죠. 뭐 게임이 안 되는 거죠. 이재명 후보는 어제 안철수 후보를 의식해서인지 참 제왕적 대통령제 또 거대 양당의 독식체제 이런 것들이 우리 정치를 뭐 이렇게 구태 정치로 몰아갔고 그래서 앞으로는 다당제가 이루어져야 한다. 뭐 이렇게 하면서 안철수 후보가 그동안 주장해 왔던 내용들 뭐 결선 투표제라든가 뭐 이런 내용까지를 언급했죠. 그러면서 상당히 우호적인 그런 손짓을 계속 보내는 것 같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로서는 지금 자기가 안 후보가 뭐 단일화하자 이 말은 못하지만은 안 후보를 제발 완주하도록 만드는 게 중요하거든. 네, 그게 제일 끝까지 큰 완주하도록 일이죠. 만드니까 이제 옆에서 편들어주는 거고. 근데 사실은 이 다당제에 대해서는 대통령 중심제와 다당제 이것이 조화가 될 수 있느냐. 예, 이것에 대해서는 제가 또 달리 할 말이 많은데 여기 이제 그런 거 할 수 있는 시간이 아니니까. 근데 다당제 이렇게 얘기하면 사람들이 굉장히 국민의 지지 비율대로 국회 의석을 가져야 이게 정의로운 것 아니냐 이러지만 대통령은 그러면 대통령 한 표로 더 많으면 정권을 행사하는데 그러니까 그런 문제가 있으니까 이걸 가지고 국민들도요. 그 이제 배경을 충분히 진지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뭐냐면 국회만 가지고 이야기하면 그건 대통령은 정권을 한 표라도 많은 정권을 가지고 그렇게 되면 다당제인 국회를 그럼 대통령이 마음대로 갖고 노는 거예요. 사실 말하자면 지금 제왕적 대통령제 이것에 대해서는 뭐 이재명 후보도 그렇게 크게 개편할 생각은 별로 없지. 없는 것 같아요. 자기가 말로만 대통령 뭐 청와대 뭐 축소를 하니 어쩌느니 하지만
뭐 청와대에서 그대로 버티고 있을 생각을 대통령이 된다면은 선거에서 이긴다면 그런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국회에서 무슨 다당제가 어떠니 저떠니 하는 것은 아무 의미 없는 얘기 아닙니까? 예. 그 제왕적 대통령제라는 속성, 본질이 변하지 않는 거니까요. 어제 뭐 심상정 후보가 사실은 단일화 문제를 거론을 했죠. 거기에 대해서 뭐 윤석열, 안철수 후보가 좀 뉘앙스가 다른 얘기를 했는데 사실은 지금 26일 오늘이 예. 어떻게 보면 데드라인이다. 데드라인이죠. 그래서 아직까지는 윤석열, 안철수 후보가 만난다는 얘기는 없는데 낮에는 유세 일정이 잡혀 있으니까 저녁이라도 단판이 이루어질지 윤석열 후보가 전화를 안철수 후보한테 했는데 뭐 받지를 않아서 문자만 보냈다 뭐 그런 얘기들도 언론에 보도가 됐는데 사실은 지금 가장 뭐 윤석열 후보로서는 중요한 게 단일화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예. 지금 상황에서는 단일화 굉장히 중요한데 이제 어제도 이야기하는 거 안철수는 이미 끝났다고 그러고 윤 후보는 지금 노력하고 있다고 이랬거든요. 근데 이제 안철수가 다만 한마디 한 건 있어요. 경선으로 하겠다면 모르지만은 예, 경선으로 하겠다면 모르지만 이런 단서를 붙였죠. 그렇게 단서를 붙이는 것은 아직도 여지가 있다 이 말이고 내일 이제 근데 지금 그 고 교수 말씀처럼 만약에 정말 경선에 들어간다든지 여론조사로 무슨 뭐 그 하자든지 이래 되면 내일 하루가 필요하잖아요 최소한. 예, 그러니까 오늘 중에는 뭔가 해결이 돼야 되는데 윤석열 후보도 지금 국민의힘도 이 상황이 얼마나 심각하고 절박한지를 인식하고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다음에 안철수 후보도 저렇게 하지만 자기가 끝까지 완주한다는 것은 결국 같이 망하자 이런 그런 결과가 나올 수도 있거든요. 물론 저는 이제 전제가 뭐냐면 단일화 안 한다고 해서 윤석열 후보가 진다든지 단일화 한다고 해서 윤석열 후보가 반드시 된다든지 그거는 그런 전제는 둘 수가 없지만은 그렇죠. 단 한 표라도 많은 사람이 이기는 선거니까 가능하면 더 한 표라도 더 끌어올 수 있는 방법을 지금 강구해야 되거든요. 그 점에서 보면 윤석열 후보 측에서도 마지막으로라도 이 모든 것을 정말 포기할 수 있다는 그런 각오로라도 단일화에 나서야 되고 안철수 후보도 그런 점에서는 자기는 뭐 의연하게 뭐 태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상황도 사실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점에서 두 사람이 합의를 이루어낼 수 있기를 바라고 그게 바로 큰 정치인의 그 큰 정치 아니겠습니까? 어제 토론에서는 좀 또 늘 논란이 되어 왔습니다만은 대장동 문제가 거론이 됐고 주도권 토론에서 윤석열 후보가 먼저 시작을 해서 일종의 공세를 편 것 아닙니까? 그렇죠. 지난 1차 토론 때 있었던 그 구분 논란이라든지 이재명 게이트 있냐 없냐 문제 또 그 이후에 나왔던 뭐 정진상, 김용, 유동규, 김만배가 도원결의를 해서 의형제를 맺었고 그 이후에 대장동 사업이 급속으로 진전됐다는 얘기 또 윤석열이 몸통이냐 이재명이 몸통이냐 뭐 이런 문제를 놓고 이렇게 논란을 지금 벌였던 것 같습니다. 예. 그 윤석열 후보도 이제는 뭐 평소 그랬지만은 이제는 왜냐하면 이재명 후보가 뭐 말끝마다 윤석열 후보 이상하시네요. 무슨 거짓말만 하시네요. 뭐 어쩌고 계속 이런 식으로 일방적으로 몰아붙이거든. 그러니까 윤석열 후보도 어제 보니까 하여간 거짓말쟁이다 뭐다 해갖고 누가 거짓말쟁이인지는 모르게 참 그렇게 네이밍을 씌워버리는 거 아닙니까? 프레임을 씌우려고 그런 거죠. 일부러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요. 그 사실이든 아니든 지금 그 짧은 시간에 국민들이 그것까지 파악할 수는 없잖아요. 그 이재명 후보가 계속 윤석열 후보가 말만 하시면 거짓말만 하시네요. 뭐 이상하네요. 모르셨군요. 공부를 안 하셨군요. 이런 식으로 계속 몰아붙이면 이게 이제 윤 후보가 그동안에 그런 상대방 몰아붙이는데 훈련이 좀 부족했던 것 같은데 어제는 보니까 그에 대한 대응이 조금 부족했었죠. 그리고 어제는 보니까 이제 또 그래도 나름대로 대응을 하더라고. 뭐 이를테면 계속 거짓말 그런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그동안 하신 얘기들이 사실하고 다른 것 아니냐 이렇게 이제 포문을 열어가지고 이재명 후보도 거짓말을 정말 그렇게 많이 한다는 것을 그렇게 하면서 또 윤 후보가 뭐냐면 자꾸 이재명 후보가 윤 후보가 몸통 아니냐 이런 식으로 몰아가니까 아니 내가 성남시장을 했냐 내가 무슨 경기지사를 했냐 관용 카드로 내가 초밥을 먹었냐 그런데
자, 이런 거는 이재명 후보 참 그래요. 왜냐하면 상대방에 대해서는 그렇게 몰아붙일 줄 알고 뭐 조우영한테 왜 커피 타줬냐 이런 식으로 상대방한테 몰아붙일 줄 알면서 자기 부인의 초밥 문제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직원들 탓만 하고 이렇게 하는 거 보니까 저 사람은 이재명 후보는 얕은 자기 책임을 회피하고 말을 돌리고 이렇게 하는 데는 천부적인 재질을 갖고 있는 것 같고 그 점에서 윤 후보는 아마 그게 트레이닝이 안 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렇게 뻔히 보이는 말이라도 거짓말이라도 예사로 할 수 있는 이런 트레이닝이 안 됐다는 얘기지. 어제 앞고는 그 얘기 아닙니까? 자꾸 대장동 몸통이 윤석열이라니까. 그런 이야기는 이완용이 안중근에게 나라를 팔아먹은 매국노라고 하는 꼴 아니냐. 그렇죠. 바로 네. 그거지. 적반하장이죠. 적반하장인데 그다음에 또 말하자면 사실은 대장동 문제 이게 왜 문제냐 하면 이제 그게 2011년입니까? 그때 이재명 후보가 시장이 되고 난 뒤에 그때 이제 그 계획도 확정하고 설계도 만들고 자기 말만 떠나 그다음에 거기도 승인도 하고 인가도 하고 서명도 하고 했던 그 사건이거든. 그때 이 윤석열 후보는 어디가 있었냐면 대구 고검에가 있었거든. 그러니까 본인은 대구 고검에 가 있었는데 대구 지방에 가 있었는데 설계하고 인허가 내주고 다 한 것이 이재명이지 무슨 윤석열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2011년에 그랬다는 거 조우영이한테 커피를 사줬다고 하는데 윤석열 후보는 난 그 사람 얼굴도 본 적도 없다 이러는데 어쨌든 설령 그랬다 하더라도 2011년에 그때 부산 저축은행 문제라는 것은 그 청와대 김두 그 홍보수석 그하고 사이 김용입니까 그 부회장 그 이제 정관계 로비 때문에 돈 갖다 주고 했던 그 때문에 했던 그 이야기거든. 조우영이 그때 왜 붙잡아서 그 이후에 있을 대장동 문제에 대해서 왜 입간 안 했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면 무슨 타임머신 타고 왔다 갔다 합니까? 아무튼 어제도 이재명 후보는 조재현 대법관 문제에 대해서도 그 언론에 난 얘기고 제주지사 지낸 그분이 한 얘기 아니냐. 자기가 분명히 그렇게 그분은 조재현 대법관으로 이렇게 확인이 됐다고 얘기했는데도 그거 딱 잡아 떼버리고 이재명 게이트 그분에 대해서도 그런 얘기 나오면은 답변을 안 하고 오히려 윤석열 후보에 대한 공격으로 넘어가지 않습니까? 예. 당신이 그때 2011년에 어쩌고 저쩌고 하고 정의학 녹취록에 나온 윤석열 내 카드만 주고 김만배가 이야기했다는 그런 얘기로 돌려가지고 이 논점을 흐려버리는 그런 데를 아주 상당히 탁월한 능력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때 이 녹취록도 편집했거든. 예. 다 편집했다는 게 편집한 그 거 후에 가지고 언론을 통해서 또 그 전문이 다 녹취록이 나와가지고 다 이렇게 보도가 되고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그거 싹 무시해버리고 딴 얘기를 해버렸잖아요. 그리고 이제 조재현 그 대법관 이야기도 우리 국민 모두가 토론을 보면서 다 들었잖아요. 네. 자기가 국민들 앞에 이야기하는 거 순간적으로 돌아서 그게 내가 언제 그런 이야기했냐는 시기니까 이런 사람을 상대하기가 정말 어려울 거예요. 이재명 게이트도 분명히 그 녹취록이 있지 않습니까? 예, 있었지. 그런 얘기는 안 하고 아니 대장동 게이트에서 이득을 본 사람이 윤 후보 아니냐. 봐준 사람이 윤 후보 아니냐 이렇게 지금 오히려 덮어씌우기를 해버리잖아요. 집 팔아먹었잖아요. 근데 그 집 팔아먹은 이야기를 몇 번 하는지 모르겠는데 그 아버지가 그 집을 시세보다 싸게 팔았다는 거 아니에요. 예. 그 다음에 그것도 죄가 된다는 거예요. 자기 말로. 그 집 팔아먹었지 않냐. 돈 받은 사람이 범인 아니었냐. 그럼 돈 준 사람은 누구예요? 그러니까 이게 말하자면 그 이재명 후보가 당신들 그 돈 먹은 거 곽상도 전 의원이 이제 먹었다고 지금 구속되어 있는데 이 사람은 국민의힘 소속인 거 맞아요. 근데 그게 왜 국민의힘이 주도했다고 이야기합니까? 당시에 그건 곽상도 개인의 부정 비리 아닙니까? 그렇죠. 그건 개인 차원에서 더군다나 50억 원, 8,500억 김만배가 돈벼락 맞은 것에 비하면은 그건 정말의 폭포수의 물방울이죠.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는 뭐냐 지금 이 상황은 얼마 이제 이 정해진 기간이니까 선거 기간이라는 게 여기서는 무조건 꿋꿋하게 상대방에 덮어 씌우고 프레임 씌우고 네이밍하고 밀어붙이고 이래가지고
오불관은 왜냐하면 내가 여기서 아무리 거짓말을 해가지고 이게 법적으로 문제가 있더라도 내가 당선돼 보면 그만 아니야. 대통령에 대해서는 형사 소추가 예. 불가능하니까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리고 만약에 내가 이런 식으로 공격을 안 하고 점잖게 하다가 내가 떨어지면 내가 이래 거짓말을 안 하든 나중에 내가 형사 처벌을 받을 거다. 이건 자기가 예감하고 있으니까 지면 내가 지금 와서 뭐 못된 이야기 안 하더라도 나는 형사 처벌 받을 거고 그러면 이기면 내가 아무리 지금 못된 말을 하더라도 나는 정부 형사소추 같은 거 걱정 안 해도 되니까 이런 식의 작정을 한 것 같아요. 아무튼 이 최근에 민주당이라든가 이재명 후보 측은 지지율을 역전시키기 위해서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정말 처절하구나 하는 생각까지 들지 않습니까? 아니 사람이 어떻게 가다 저렇게까지 갈 수 있냐. 못해서 또 조원진 우리 공화당입니까? 예, 우리 공화당. 거기 후보한테까지도 전화해서 연대하자고 정말 지금 이재명 후보 하는 것을 보면은 어떻게 보면은 참 저렇게 절실하게 달라드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겠구나 그런 생각도 들지만 정말 양치기 소년의 대표적인 형태고 너무 우리 국민들을 개돼지로 생각하는 것 아닌가 하는 그런 오히려 자괴감까지 듭니다.